자, 일단 숙제 먼저 질문 볼게요. 27번까지 중에서 질문. (27번까지) 중에서 질문. 앞에 것도 숙제였어? 순열 좋아. 그거는 그냥 할 사람만 하라는 거 아니구나? 모르겠네. 뭐야? 왜 숙제가 달라? 끝까지였어? 원순열 27번까지가 숙제였다는데? 잘했어. 다야 쌤은 어떻지? 자, 일단 여기서 질문. 그런 거 맞지? 27번까지. 여기까지는 질문 없어요? 27번까지. 그러면 28번부터 좀 봅시다. 자, 두 명의 남자와 맞다. 원순열이란 거 잠깐만 태호도 못 들었다 했으니까 간략하게 그 영상에 되게 잘해주셨어요. 나는 공식만 딱 하고 끝낼게요. 이 원탁에 앉히는 걸 원순열이에요. 순열이라는 거는 우리 일렬로 배열 앉히는 거기 때문에 그 중에서 원에 앉히는 게 원순열이고 얘는 돌아가는 게 중복이 되기 때문에 특별한 케이스여서 원순열로 새로 딱 한 단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n자리에 n명을 이렇게 앉힐 거예요. 이렇게 해서 n명을 앉혀요. 그러면 자 여기 원장님 해주셨지만 여기에 우리 앉았을 때 내가 1번부터 뭐 n번까지 있을 때 1번부터 2, 3, 4 이렇게 해서 n명 n 앉든 여기서부터 1번이 앉아서 2, 3, 4 이렇게 n 앉든 내가 여기 딱 돌렸을 때 그게 똑같단 말이야. 그치? 원탁에 앉았을 때는 시작과 끝이 이어져 있어서 돌렸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1번, 2번, 3번 이렇게 해서 n자리 앉히는 거는 여기가 1, 2 이렇게 앉아서 여기 n-1 여기 n 되는 순간 얘네들은 다른 거지만 일렬로 배열했을 때는 근데 원탁에 앉히면 1, 2 이렇게 해서 n을 앉히든 또는 여기서부터 1, 2 이렇게 해서 여기 n-1 이렇게 앉히든 이게 돌렸을 때 똑같은 경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중복을 없애서 공식으로서만 기억하자면 n-1 팩토리얼 이렇게 된다라고 여기는 공식입니다. 알겠죠? 지난 영상 보시면 되게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걸로 이해하시면 돼요. 일단 나는 배웠다는 가정하에 공식을 쓰기 위해서 그냥 설명 잠깐 해보면 이렇게 됐고 자 그러면 28번 2명의 남자와 6명의 여자가 원탁에 둘러앉을 때 남자끼리 마주보고 앉는데요. 자 8명이에요. 그러면 자리가 8자리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있을 거예요. 자 원탁은 당연히 이 간격이 일정한 경우 이런 형태들로 생각하시면 돼요. 마주보고 앉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자리와 이 자리를 남자끼리 마주 앉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때 설명해 주셨듯이 자리를 박아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6명의 여자를 자리가 이렇게 딱 고정이 되는 순간 돌아가면 안 돼. 안 돌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원순열이 아니라 무슨 순열? 그냥 순열이 된다. 그러면 6명 배열하는 뭐가 되겠어요? 6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래서 얘기해 주셨죠? 바꾸는 거 아니다. 똑같다. 그쵸? 그래서 그냥 6팩토리얼 722 답이 되는 그쵸? 안녕. 근데 우리 다 오랜만인 것 같긴 하다. 이거 없어졌잖아. 어제 안 썼어? 어제 오지 않았어? 어제 그래서 혜원이 이름만 영상이 계속 나왔구나. 내가 영상 다 봤거든. 원장님이 혜원이 이름만 계속 보여. 안 봤어? 아니 쌤 보고서를 쓸 때 그럼 오늘은 또 뜬구름 잡는 얘기일 텐데. 순열 조합은 기억나? NCR, NPR. 알걸요? 영상 꼭 봐야지 알겠어. 자, 그래서 이렇게 경우가 되는 거고. 여기 나머지 형태들은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도형도 오늘 하나하나 모든 경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 하나하나
확인만 해보고 넘어갈게요. 자, 여기 보면 40번부터 봅시다. 유형마다 하나씩 해볼게요. 정삼각형이에요. 모양은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돌렸을 때 정확히 원순열과 어떨까요? 똑같아요. 다른 케이스가 없죠. 이게 이렇게 돌아가도 역시나 그냥 내가 이렇게 다르게 보면 그게 똑같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얘는 원순열과 똑같은 3-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다. 역시나 정사각형도 돌리면 똑같아요. 그래서 이 모양만 정사각형이지 원순열과 같다. 그래서 4-1 팩토리얼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살짝 다른 형태 봅시다. 42번을 보면 자, 이것도 원장님도 원순열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쌤들마다 두 가지로 설명했다고 했었죠. 그 두 가지로 각각 나누어서 얘도 역시나 풀 수 있어요. 자기만의 편한 방법으로 생각하면 되는데 첫 번째는 뭘로 할 거냐면 일단 여기 6명이니까 원순열로 생각해서 6-1 팩토리얼 이렇게 해요. 그런 다음에 자, 여기 앉았을 때랑 여기 앉았을 때랑 돌리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시작을 여기로 하면 바로 꺾이죠. 근데 여기를 시작으로 하면 하나 간 다음에 꺾여요. 다른 케이스야. 그치? 돌리면. 그래서 우리 다른 거 두 가지가 있겠다.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얘를 전체 원순열로 생각하지 말고 6팩토리얼로 생각을 해요. 그런 다음에 똑같은 경우를 나누는 거야. 원순열이 중복이 돼서 6으로, n 팩토리얼에서 n으로 나왔잖아요. 얘는 뭐냐면 내가 여기서 시작을 하든 바로 꺾이는, 여기서 시작을 하든 바로 꺾이는, 여기서 시작을 하면 바로 꺾이는 게 모두 다 똑같아요. 그래서 3으로 나눠도 된다. 두 개 다 똑같다. 자, 하나만 그래서 원장님 설명을 보니까 요거는 안 하시고 요렇게 했으니까 앞으로 요렇게 설명할게요. 두 개 있다고 그냥 보여준 거예요. 요렇게 할 겁니다. 원순열로 생각해서 이런 형태니까 그 개수에서 1 뺀 팩토리얼에서 우리 이거 다른 경우를 곱하는 거. 요거 하나만 생각하자. 알겠죠? 자, 그러면 43번 같은 경우 해설지에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쪼개서 나와 있는데 그런 거 뭐 따지지 말고 그냥 8명이니까 8-1 팩토리얼 원순열 하고 다른 경우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면 하나 간 다음에 가는 거고 여기서 가면 바로 꺾이는 거고 다르죠? 근데 여기 있을 때는 하나가 요거 중복되고 여기 얘로 가면 바로 꺾이는 얘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경우는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래서 곱하기 얼마? 2 요렇게 계산은 안 할게요. 괜찮죠? 자, 그러면 직사각형은 어떻게 다르냐? 요거 말고 요걸로 할게요. 직사각형 모양은 시작은 똑같아요. 8명이니까 무조건 8-1 팩토리얼 이렇게 하고 다른 케이스 여기서 시작하는 거 하나 둘 꺾이고 여기서 시작하는 거 하나 꺾이고 다르죠? 여기서 시작하는 거 바로 꺾이는 거 달라요. 여기는 얘랑 아예 모양이 다르니까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요렇게 4개가 전부 다 다른 케이스다. 그래서 얘는 얼마를 곱한다? 4를 곱한다. 괜찮나요? 요렇게. 아까 정사각형은 그냥 여기가 이런 식으로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네들끼리 다 같은 중복이 되는데 직사각형은 가로와 세로가 다르잖아. 그래서 그것까지 체크하면 돼요. 그 차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도 요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좀 특이한 정삼각형이 아니라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서 시작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 여기서 시작할 때는 하나 가고 그쵸? 여기 갔을 때는 길이가 이 긴 걸로 가잖아. 그치? 여기 가는 건 당연히 달라고 이거 다 달라요 지금. 여기 보세요. 얘는 가는 시작이 짧은 걸로 가버렸어. 얘도 달라요. 얘는 하나 고르고 짧은 걸로 가니까 얘는 다 달라. 그러니까 얘는 원순열 자체가 아닌 거예요. 얘는 6팩토리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순열로 생각했다면 시작을 6-1 팩토리얼을 하는데 전부 다 다르니까 곱하기 6을 한 것처럼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자, 계속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이번에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와 같은 육각형 모양의 식탁이래요.
시작은 역시나 똑같이 어떻게 6명이니까 6-1 팩토리얼 이렇게 시작을 하고 다른 케이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일단 하나 기준 잡고 여기서 짧은 거로 이렇게 가는 거니까 다른 케이스 보고 얘랑 다르죠? 얘는 이렇게 긴 거에서 짧은 거로 가고 짧은 거에서 짧은 거 다르죠? 짧은 거에서 긴 거 간 것도 역시나 다르겠다. 근데 이거는 이거랑 똑같으니까 여기까지 갔다 끝. 그럼 이거 곱하기 얼마? 3. 그쵸? 자, 그 다음 정오각형, 정육각형 얘네들도 다를 거 없어요. 하나만 그냥 말로써 해보자면 정오각형이니까 10명이어서 10-1 팩토리얼 쓸게요. 여기서 시작하는 거 하나 가서 꺾이고 다르고 여기서는 바로 꺾이고 달라요. 근데 여기서 시작하는 게 하나 가고 꺾이는 얘랑 똑같죠? 이제 그럼 더 이상 따질 필요가 없다. 몇 개 다른 거? 2개 이렇게. 느낌이 오나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다. 자, 다각형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의자에 앉히는 거. 색칠하는 것도 다를 거 없다. 의자 대신에 그냥 영역이 존재하는 것 뿐이에요. 역시나 다 모든 경우를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케이스로 이렇게 하나 툭툭툭 하고 넘어갈게. 영상에 다 해주셨기 때문에. 자, 여기는 이렇게 원판에 정확히 4등분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을 돌렸을 때 어떻다? 똑같다. 그쵸?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리가 4개인 원순열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4-1 팩토리얼에서 6가지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당연히 사각형이지만 정사각형이라 돌리는 것 같겠죠? 똑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얘도 똑같다. 자, 얘는 독특한 거 무조건 색칠하기나 뭐 이런 거 모든 경우를 따질 때 가장 독특한 거부터 따지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색이 쉬운 케이스부터 따지고. 그럼 얘 가장 독특한 게 뭐예요? 가운데 있는 얘잖아. 얘부터 처리해주고 나머지 비슷한 거 처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지금 5개 영역에 5가지 색이니까 여기에 올 색을 하나 먼저 정해야겠죠? 그게 몇 가지? 5가지가 올 거고, 그치? 여기 5가지 색 중에 하나 골랐어요. 그럼 남은 4개의 색은 이쪽에 칠할 건데 이게 어때요? 돌렸을 때 역시나 같죠? 원순열이다. 그러면 4-1 팩토리얼 이렇게 됩니다. 6, 5, 30 이렇게. 6팩토리얼, 3팩토리얼 이거는 3, 2, 1 이렇게 곱하는 계산하는 거지? 팩토리얼. 자, 넘어가서 다 이해되고 있는 것 맞죠? 자, 이것도 비슷해서 한번 해보시고 얘를 한번 봅시다. 여기 좀 정삼각형인데 자르는 게 여기 이런 식으로 잘랐어요. 그러니까 얘가 뭐 따지고 보자면 뭐 무게중심이긴 한데 이런 식으로 잘랐을 때 자, 얘네들을 지금 색칠하는 경우예요. 그럼 얘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돌렸을 때 같지가 않아요. 한번 이렇게 탁 하나 옆으로 이동했을 때는 같지가 않아. 봐봐. 여기 있는 게 이렇게 갔을 때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직각관계라 직각삼각형이라 따지자면 이게 이런 식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기로 꺾이는 부분은 이렇게 접혔다는 거로 다른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케이스랑 이 케이스가 지금 달라요. 이걸 지나치면 얘가 다시 접히는 거, 얘가 이쪽으로 접히는 거예요. 똑같은 거 반복이니까 다른 케이스 2개가 있어서 얘는 6-1 팩토리얼 원순열로 간 다음에 다른 거 2개여서 곱하기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까 의자에 앉히는 것처럼 색칠하기도 원순열 그 의자처럼 다른 케이스 곱해주는 거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이해가 됐나요? 자, 계산은 안 할게요. 요거는 가운데 정하면 똑같기 때문에 해보시면 되고요. 자, 이것도 요거 조심해야 될 게 얘도 이 모양 때문이야. 여기가 완전히 그냥 얘네들을 다 돌렸을 때 같은 경우가 아니라 정삼각형이죠.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정육각형으로 되어 있으면 돌렸어도 같을 거예요. 근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여기와 여기 이렇게 돌렸을 때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이쪽에 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건데 이쪽에서 보면 얘에서 그냥 이 변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다.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케이스 2개가 있겠다. 그것만 따지면 돼서 계산을 해보자면 7개니까 여기 가운데 오는 7개 선택하고 나머지 6개를 원순열로 하는 6-1 팩토리얼인데 다른 케이스 2개 곱하기 2까지 이렇게 계산.
해주면 되겠다. 몇 개 안 남은 것 같은데 봅시다. 맞아? 입체 도형도 원장님이 설명을 그때 되게 잘해주셨는데 그거를 빌려서 같이 좀 얘기해보자면 문제는 이걸 돌렸을 때 생각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가지 숫자를 여기다 색을 주고 나서 바닥에 붙여버리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바닥에 줄 애를 그냥 써요. 얘는 고르는 거 아니에요. 골랐을 때 다른 케이스가 아니라 똑같기 때문에 그냥 얘한테 색을 주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 빨간색을 바닥에 붙여버렸어. 그러면 원장님 얘기했듯이 위에서 봤을 때는 정확히 요렇게 가운데 요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돌렸을 때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정사면체니까. 그치? 그래서 나머지 세 개의 색을 원순열로 하는 3-1 팩토리얼 이렇게 그냥 2가 되는 거예요. 바닥에 붙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를 뭐 파란색이 껴고 다시 따져야 되지 않냐? 그게 그냥 돌렸을 때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그건 따지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하나 붙여버리는 거다. 이렇게. 근데 이거랑 느낌이 다른 게 직육면체나 이런 것들은 또 느낌이 달라요. 얘는 정사면체이기 때문에 붙여서 그냥 하나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얘는 사각기둥이죠. 정육면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달라요. 길이가. 그러면 위에 아래 이게 지금 돌아갔을 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랑 먼저 결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다음에 돌려버리는 거. 그렇지? 그러면 얘랑 결정을 해야 되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 6개에서 얘는 몇 개를? 2개를 골라야 되겠죠? 2개를 골라서 주면 되는데 얘도 역시나 원탁에 앉았을 때 마주보는 거 있죠? 그랬을 때 이게 고정시키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그 고정시켰을 때 얘네들끼리 이렇게 자리 안 바꾸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고정시켜버리면 돌렸을 때 그것만 따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2개 줘서 그냥 줍니다. 순서를 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빨주를 선택했어. 그러면 빨간색, 주황색을 그냥 주면 돼요. 그런 다음에 돌리면 됩니다. 빨주나 빨간색, 주황이랑 다른 케이스가 아니야. 그때 영상에 다 얘기해 주셨으니까 난 요 정도만 할게요. 돌렸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 같기 때문에 요 선택하고 나서 남은 4개를 원순열로 하는 4-1 팩토리얼 이렇게. 현재는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으면 꼭 영상 봐봐. 알겠지? 원장님이 되게 다 모든 케이스 다 설명 잘 해주셔서 자, 요렇게 이제 마지막 형태들 마저 보고서 그 다음 걸로 갈게요. 사각볼이야. 사각볼. 정사각볼이래요. 그러면 얘는 아까 정사면체랑 달라. 정사면체는 굴렸을 때 같은데 얘는 굴리면 달라요. 그러니까 바닥에 오는 애를 다른 케이스를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이 지금 5가지죠. 그러니까 여기에 올 수 있는 색 정하는 거 5가지. 우리 특이한 거 먼저 한다 그랬잖아. 특이한 거 독특하게 따져야 되는 거 먼저 따지고 남은 4개는 정사면체니까 돌렸을 때 같죠? 그래서 4-1 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너무 원장님이 했다고 내가 너무 막 하는 건가? 괜찮아요? 이해되죠? 자, 이거 똑같고 우리 요거만 마지막으로 볼까? 얘는 뭐예요? 위아래가 다르죠? 이거는 사각 뿔 때니까 위에 아래 여기 자른 거 평행하게 자른 거라 달라요. 얘네들은 아까 직육면체랑 다르게 직육면체는 이게 같다 그래서 그냥 뽑기만 했는데 얘네들은 순서도 정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까 다르게 6P2로 이렇게 해야 돼. 순서가 있으니까. 그런 다음에 돌리는 4-1 팩토리얼 이렇게 되겠다. 합동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합동이기 때문에 원순열인 거 이렇게까지. 자, 원순열 케이스 다 나눴는데 혹시 중간에 잘 이해 안 되는 거나 질문할 거 있나요? 한번 안푼 문제들 풀어보고 안 되는 거 있으면 다음 시간에 꼭 질문하시고. 자, 중복순열이랑 오늘 같은 거 할 건데 이거는 앞에 원순열에 비하면 진짜 별것도 아니에요. 막
공식처럼 기호를 만들어 놨는데 솔직히 저 기호로 물어보지 않는 이상 기호는 잘 안 쓸 겁니다. 그냥 문제 상황의 의미를 따져서 중복처럼 세는 거지 이거를 꼭 공식처럼 써서 이거 우리 NCR, NPR 쓰듯이 기호로 바꿔서 이렇게 풀지는 않아요. 대부분 일단은 기호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하자면 서로 다른 N개에서 순열 조합처럼 똑같이 N개에서 얘는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꼭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열이기 때문에 또 순서대로 줘야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생각해서 내가 R개의 자리가 있어요. 자리가 R개예요. 이렇게 R개. 그랬을 때 내가 총 N개의 지금 전체 개수들이 있을 때 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N가지죠. 근데 원래 그냥 중복이 아니라면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거 n-1 이렇게 우리 순열을 했죠. 근데 이제 중복이기 때문에 또 뽑았던 거 또 뽑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 다음에 올 것도 몇 가지? n가지. 그 다음도 n가지. 그 다음도 n가지. 이렇게 해서 마지막까지 n가지예요. 근데 몇 개라고 그랬어요? r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얘가 n이 r번 곱해져서 n의 r제곱 이렇게 나와. 이거를 굳이 기호로 만들어서 n 파이 r이 저 파이라고 읽어요. n 파이 r 이렇게 붙인 겁니다.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 뽑아서 순열로 하는 거 이게 n의 r제곱 이렇게 하는 거다. 자, 이거는 연산이기 때문에 기호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서 몇 개 기호로 좀 할 건데 실제 이제 뭐 시험이나 문제 상황에서는 이렇게 기호로서 접근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의미를 받아들여서 하는 거다. 그랬을 때 순열에서 이 중국 순열에서 우리 가장 많이 고1 때도 2학기 때 했는데 기억이 날렸는지 모르겠지만 x에서 y로의 집합이 있어요. 이렇게 f라는 함수가 있는데 자 얘가 그냥 1, 2, 3 우리 그냥 특별한 예를 드는 거니까 그냥 조금 줄이자. 5까지 있고 여기 공역은 1, 2, 3 이렇게 있다고 할게요. 자, x에서 y로의 함수 f의 이 함수의 개수는 이렇게 물었어요. 기억이 그때 당시는 그냥 우리 경우를 따져서 했는데 이게 우리가 중복 순열인 게 자, 1이 갈 수 있는 경우 몇 가지? 대응될 수 있는 거? 1 아니면 2 아니면 3. 얘는 3가지 이렇게 되죠. 그렇죠? 2가 대응될 수 있는 것도 1 아니면 2 아니면 3이잖아요. 3가지. 그쵸? 얘도 3가지. 우리 뭐 특별한 함수가 아니고 그냥 함수니까 같은 곳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얘도 3가지, 얘도 3가지여서 전체 계공업 3의 5제곱 이렇게 돼요. 이게 중복순열 대표적인 형태예요. 함수의 개수 따지는 거. 여기서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 만약에 개수가 1, 2, 3, 4, 5, 1, 2, 3, 4, 5 똑같을 때 1대1 대응인 거 개수. 그거는 뭐 하나 얘가 갈 수 있는 거 5가지. 하나씩 줄여서 이건 뭐 순열로서 이런 식으로 했었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거 중에 하나 케이스가 중복 순열이다. 그 뒤에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는데 그거는 연산 요 문제들 보면서 하나하나 볼게요. 이번에는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해보고 그 다음에 좀 확인도 해보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기호로서 얘는 그냥 n 파이 r이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그냥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n의 r제곱 이렇게. 그러면 3파이 3은 이거 똑같으니까 3의 세제곱이고 얘는 뭐야? 0인가요? 4파이 0은 4의 0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거 기호로서니까 그냥 계산을 하면 되고요. 자, 이것도 그냥 미지수 찾는 거예요. n 파이 3이 64래요. 그러면 얘는 n의 세제곱이 64다. 그럼 n은 얼마? 당연히 자연수죠. 그래서 얼마? 4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하나 더. 여기 3파이 r이죠. 그러면 3의 r제곱이 81이에요. 3 맞죠? 그치? 그럼 얘는 그러면 r이 얼마예요? 그럼 얘는 4 이렇게 되겠다. 그치? 이건 단순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확인 안 하고. 순열 여기 이런 기호들도 다 해주고 자 여기서부터 자 기호로 나타내라 해서 기호로 나타내긴 할 건데 그냥 우리
그냥 문제 상황에서 볼 겁니다. 자, A, B, C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두 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하는 거예요.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한다. 두 자리에 이렇게 하는 거다. 그럼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가지? 세 가지.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세 가지. 이런 식으로 그냥 생각하세요. 기호로 접근하지 말고 3의 제곱 이렇게 기호로 쓰라 그랬는데 쓰자면 3파이인데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알겠죠? 이런 식은 안 해요. 자, 사밥의 자몽 3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아 일렬로 나열한대요. 자리 4개죠? 여기 올 수 있는 거 몇 개? 3개. 여기도 3개. 중복 허락하니까 여기는 3의 4제곱 이런 식으로. 알겠죠? 기호로 쓰라 그랬는데 그냥 우리 이거 이렇게 하자. 어차피 기호 안 쓸 거니까. 이거는 나만의 의견도 아니고 원장님도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알겠죠? 확인받는 건 아니고. 자, 이거 두 개 한번 해볼까? 두 문제 딱 있으니까. 이거 두 개 해봅시다. 22, 23. 네 개 중 다 한 것 같아서 빠르게 할게요. 두 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여기 4개, 4개. 그래서 4의 제곱. 3개를 뽑아서 일렬로 나열하는 거 3개니까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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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그 아래 문제 다음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역시나 똑같을 거예요. 이거 위에는 기호였고 3명의 학생이 OX 문제 답할 때 나올 수 있는 경우. 그러면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 세 번째 학생이 있어요. 얘는 O 아니면 X 두 가지. 역시나 두 번째 학생도 O 아니면 X 두 가지. 두 가지. 그래서 2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쵸? 그러면 여기 못 쓰고나 이런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냥 오른쪽에 있는 33, 34 이거 두 개 한번 해봅시다. 33번, 34번. 수원 수투 하다가 확통하니까 어려워? 현준이 이게 더 어려워? 나도 그래. 나도 이게 더 어려워. 사람마다 다르더라고. 나는 그렇게 막 진짜 계산해서 이렇게 하는 게 그냥 나는데 뭐 뜬금없이 개수 세는 방법을 아이디어를 떠올라서 하는 게 나는 어렵더라고. 물론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타고났더라고. 타고나는 사람들은 잘해. 자, 33번 못쓰기호 점과 이 짝대기 이거 두 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5개를 뽑아 일렬로 배열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점 아니면 x 두 가지에서 2의 5제곱 이렇게 32가지. 동그라미 여기 뭐 다이아몬드, 네모, 세모 여기 기호를 4가지를 중복 사용해서 5자리 있고, 그러니까 또 4가지 이렇게 해서 4의 5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렇지? 1024. 자, 그러면 넘어가서 자, 중복 수녀를 이용하는 경우. 자, 이것도 문제 이제 좀 다양한 형태들 봅시다. 38번 보면 중복을 허락하여 두 개의 숫자 7과 9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개수. 뭐 굉장히 간단하네. 두 자리 자연수인데 7과 9로 만들 수 있대요. 7 아니면 9 두 가지 올 수 있고 7 아니면 9 두 가지. 그래서 4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그렇죠? 하나 더. 중복을 허락해서 1, 2, 3 세 자리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 3개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의 자연수는 여기 올 수 있는 거 3개. 뒤에도 3개. 그래서 9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건 너무 쉬우니까 요 정도 하고 조금 조건이 하나 더 붙은 거 봅시다. 자, 오른쪽을 보면 뭐 짝수도 그렇고 여기 뭐 200보다 큰 이런 독특한 조건들이 붙었죠? 그러면 짝수를 보자면 만들 수 있는 4자리 중에서 짝수의 개수예요. 짝수라는 거는 1의 자리가 짝수가 와야 되겠죠, 그쵸? 2의 배수가 와야 돼요. 그러면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여기에 짝수인 경우는 2와 4가 오는 케이스다, 그쵸? 근데 나머지 3개는 이제 아무거나 와도 다 짝수가 되기 때문에 이쪽 케이스에서는 첫 번째, 네 번째 자리, 여기 1000의 자리 올 수 있는 거 5가지, 100의 자리도 5가지, 10의 자리도 5가지. 그래서 5의 세제곱. 마찬가지로 해도
5의 세제곱 이렇게 되겠다. 그러면 얘가 125, 125니까 총 250까지 이렇게 되겠네. 그치? 이거는 경우를 나눴으니까 더하는 거. 자, 하나 더. 200보다 큰 세 자리 자연수래요. 그러면 세 자리 자연수에서 200보다 커야 되니까 100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랑 100의 자리 숫자가 3인 경우랑 100의 자리 숫자가 4인 경우 이렇게 우리 따지면 되겠네. 그쵸? 그럼 나머지는 모든 게 다 와도 되니까 4가지 4의 제곱 이렇게 했지? 16 가지고 얘도 16 얘도 16 16 곱하기 3 48가지 이렇게 되겠네. 그치? 그럼 하나만 간단하게 연습해 봅시다. 46번. 근데 어제 서인이 오지 않았어? 그치. 자, 46번. 5개의 숫자 1, 2, 3, 4, 5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2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 자, 그러면 4자리에 200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2, 3, 4, 5 이렇게 따지면 되겠네. 여기 각각 5개씩이니까 5의 세제곱, 이것도 5의 세제곱, 세제곱, 세제곱 이렇게 되니까 125가 총 4개가 되겠네. 4, 5, 20, 500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여기는 0이 없어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아래 유형을 보니까 이제 0이 들어갔어요. 우리 0이 들어갔을 때는 자릿수에서 최고 자리 맨 제일 앞자리에는 0이 오는 순간 자릿수가 적어지겠죠. 그러면 안 된다. 48번 보면 3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를 물었어요. 그러면 두 자리 자연수가 이렇게 있는데 10의 자리에 0이 오는 순간 한 자리로 바뀌죠.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여기는 0이 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0 빼고 여기 몇 개 올 수 있다? 1과 2, 두 가지가 올 수 있고 뒤에는 이제 다시 0이 올 수 있죠? 세 가지가 올 수 있다. 그래서 6가지 이렇게. 중복 순열 파트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얘로 한번 해볼까요? 세 자리 자연수 49번. 자, 49번은 세 자리 자연수라고 했어요. 하나만 더 늘어났으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역시나 100의 자리에 0이 오면 안 돼요. 그러면 1 아니면 2가 올 수 있으니까 두 가지. 그 뒤에는 0이 와도 되니까 세 가지에서 18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렇죠? 자, 그 다음 넘어갑시다. 자, 55번. 혹시 4의 배수, 이거 배수 판정법 다 알고 있죠? 2의 배수, 3의 배수, 4의 배수, 5의 배수, 6의 배수는 좀 심화 과정이긴 한데 6의 배수, 8의 배수, 9의 배수 다 알고 있죠? 좋아. 오늘 할 거 쉬워서 그거까지 그럼 간단하게 합시다. 별로 안 어려워요. 자, 배수 판정법. 자, 첫 번째 2의 배수. 자, 얘는 1의 자리가 2의 배수면 된다. 간단하죠, 그쵸? 자, 두 번째 3의 배수예요. 얘는 우리 어떻게 판정하지? 기억나는 사람인데? 다 더해서. 그렇지. 각 자리 수의 합이 3의 배수면 돼요. 좋아요. 저기 문제에 있는 4의 배수는 얘는 어떻게 되지? 어떻게 판정하죠? 자, 얘는 그 마지막 두 자리 있죠? 10의 자리랑 1의 자리가 두 자리가 00 또는 4의 배수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예를 들어서
되게 큰 수예요. 이게 엄청 큰 수인데 그냥 마지막 두 자리가 12 이렇게 되면 그냥 4의 배수인 거예요. 앞에 뭐든 간에. 이유가 100을 4로 나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뒤에 두 자리만 따지는 거예요. 자, 5의 배수는 이거는 다 알고 있죠? 1의 자리가 뭐? 0 아니면 5. 그치? 자, 너 왜 5의 배수라고 5번 썼네? 자, 6의 배수는 이건 잘 안 나오는데 좀 그냥 문제집 조금 고난도 문제 있더라고. 이거는 그냥 쉬워요. 2의 배수이면서 3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하는 거를 찾으면 돼요. 문제 혹시 복잡한 게 나오면 써보시면 되고 잘 없긴 한데 8의 배수는 4의 배수와 굉장히 유사해요. 8은 뭐를 나눌 수 있지? 1000을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마지막 세 자리를 따지는 겁니다. 마지막 세 자리 100과 10과 1의 자리가 이가 000 또는 8의 배수면 돼요. 이유는 그거 되고 마지막 9의 배수 얘도 3의 배수와 유사해요. 얘는 각 자리 숫자를 더해서 그렇지 너무 날렸다. 얘는 각 자리의 수의 합이 9의 배수이면 됩니다. 쉽죠? 이렇게 해서 혹시나 간혹 나오게 되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7의 배수는 모르냐? 11의 배수는 모르냐? 10의 배수는 뭐 당연하고 그런 것은 대학교 가세요. 대학교에서 정수론에 법 어떻게 해서 하는데 이 정도가 딱 고등학교 과정입니다. 이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4의 배수는 끝에 두 자리만 4의 배수가 되는 00부터 시작해서 04 그 다음에 8은 없죠? 1, 2 그 다음에 6도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2, 0 이런 식으로 다 해서 경우를 나눠서 따지면 돼요. 알겠죠? 쭈루룩 경우 따져서 한번 풀어보시고 안 되면 다음 시간에 질문하시고요. 집합 갑시다. 55번. 아까 간단하게 예를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더 보자면 x에서 y로니까 정의역 x의 원소가 1과 2가 있고 x에서 y로 y의 공역의 원소 a, b, c가 있어요. 그러면 대응이 돼야 되니까 1이 갈 수 있는 거 a 또는 b 또는 c니까 몇 가지? 3가지. 2가 갈 수 있는 것도 3가지. 그래서 9가지 이렇게 되겠다. 그치? 자, 개수가 늘어나도 달라질 거 없어요. 56번 똑같이 보면 자 여기는 x집합이 1, 2, 3, 4가 있고 y집합은 a, b, c 이렇게 있다. 그러면 정역의 공역이 대응돼야 되니까 1이 대응될 수 있는 가지수 3가지, 2도 3가지, 3도 4도 그래서 81 이렇게 되는 3의 4제곱. 자, 이거는 그냥 단순해서 요거는 일단 요 정도 하고 여기 거 해보고 한번 풀어보는 걸 합시다. 자, 여기 이제 조건이 좀 까다로워져요. 하나씩 붙죠? 꼭 확통에 항상 모의고사나 보면 이렇게 함수로서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함수 기호도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F3이 B인 함수의 개수 또는 1대1 함수 이렇게 나왔죠. 1대1 함수, 1대1 대응 다 기억나나요? 자, 1대1 함수는 정역이 원소들이 같은 곳으로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른 데로 대응돼야 되는 게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그게 1대1 함수고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이면서 여기에 원소가 전부 다 가야 되기 때문에 이 개수가 3개로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공역과 치역이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 다 다른 애로 대응되면서 전부 다 가면 그게 1대1 대응이다. 자, 그러면 63번 보자면 F3은 B인 함수의 개수를 물었죠. 그러면 써보자면 그려보자면 X에서 Y로의 함수 이렇게 있을 때 자, A, B, C, D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3이라는 원소는 B에 반드시 대응이 돼야 돼요. 얘는 그러면 끝났고
나머지 원소는 조건이 없기 때문에 따지면 된다. 1이 갈 수 있는 거 B 가지 말라는 거 없어요. 하나, 둘, 셋, 네 가지니까 4. 2도 4가지. 4도 4가지. 그래서 4의 세제곱. 그래서 얘는 64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1대1 함수는 자, 요거는 굳이 한번 먼저 설명하고 얘도 봅시다. x에서 y 이렇게 봤을 때 1, 2, 3 그리고 여기는 a, b, c, d, e예요. 자, 그러면 1이 처음에 시작이니까 갈 수 있는 가지 몇 가지? 5가지. 좋아요. 그러니까 어디로는 대응됐겠죠.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로 갔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1대1이기 때문에 2는 a에 가면 안 돼요. 그럼 갈 수 있는 거 몇 가지? 그렇지. 3은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굳이 기호로 쓰자면 서로 다른 5개에서 3개를 뽑아 겹치면 되니까 1열로 주면 되겠네요. 이게 바로 OP3 이렇게 되는 건데 기호로서 그냥 접근하지 마세요. 그러면 나중에 잊어버리거나 못할 까먹고 그러니까 그냥 얘는 그때그때 생각해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좀 해볼까요? 어떤 걸 해보지? 67번 좋다. 67번 해봅시다. 이건 좀 경우가 지금 내가 한 건 아니지만 한번 생각해서 먼저 해봅시다. 67번. 자, 했나요? 자, F1과 F2를 더했을 때 3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자, A에서 A로 가는 함수이기 때문에 자, A 집합이 1, 2, 3, 4, 5 그려보자면 A도 집합으로 가니까 1, 2, 3, 4, 5로 가요. 그러면 1과 2가 갈 수 있는 우리 대응되는 값들은 1에서부터 5까지잖아요. 그 수 중에서 더했을 때 3이 되는 것들의 조합 경우를 따지면 되겠네. 그러면 얘가 1일 경우에는 얘가 2가 되는 거고 얘가 2일 경우는 얘가 1이 되는 요 경우밖에 없겠다.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있을 때 몇 가지 이때 몇 가지 이런 식으로 세면 되죠? 그러면 1과 2는 지금 정해졌고 얘네들은 지금 이렇게 가고 2는 아이고 위에 걸 냈네? 이렇게 가는 이 케이스면 나머지는 3은 여기로 다 가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몇 가지? 5가지 5가지 5의 세제곱이고 마찬가지로 이걸로 따져도 똑같은 경우니까 곱하기 2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250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머지 경우 다 해보시면 되겠다. 그러면 마지막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자, 같은 것이 있는 순열 봅시다. 자, 얘는 공식으로서 접근해야 돼요. 아까 걔는 중복 순열은 공식으로 접근하는 거 아닌데 얘는 공식으로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공식 쓸 거예요. 자, 일단 문자 말고 하나의 예를 들어줄게요. 자, 5개의 문자에서 A, B, C 이렇게 똑같은 게 3개가 있는 이런 문자들인데 얘네들을 일렬로 나열했을 때 몇 가지가 있을까 이렇게 한번 세는 걸 물어봤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얘네들이 같기 때문에 이게 조합을 했을 때 따지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네들을 다 다른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A1, A2, A3 그리고 B와 C 이렇게 있다라고 잠깐 생각을 먼저 해볼게요. 그럼 이거를 일렬로 배열을 한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일단 여러 가지 이렇게 경우들이 있을 건데 여기서
얘네들 딱 고정이 됐을 때 얘네들끼리만 한번 자리를 바꾸는 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A1, A3, A2 이렇게 하고 BC 이렇게 있겠죠. 이제 그만 쓸게요. A2, A1, A3, A2, A3, A1 또 A3, A1, A2 그리고 A3과 A2와 A1 이런 경우를 다 나오겠죠. 얘네들이. 그러면 나는 지금 A를 다르게 보고서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원래 지금 처음 경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경우는 A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BC가 고정된 상태로 생각하면 이 지금 내가 쓴 6가지 경우가 모두 위에서는 어떨까요? 같은 거이지. 내가 이거를 다르다고 생각하고 5팩토리얼로 계산하면 이 몇 개가? 6개가 중복이 돼요. 이 6개는 이 지금 같은 문자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3팩토리얼이 중복이 됩니다. 이걸로 나눠주는 게 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공식의 형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일반화시켜서 n개가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그 중에서 문자들이 p개 여기 뭐 같은 게 p개 있고 또 같은 게 q개 있고 같은 게 r 이런 형태들이 있을 때 공식이 뭐냐? n 팩토리얼에서 그런 중복이 되는 것들의 개수들을 팩토리얼로 나누면 돼요. 그럼 p개 중복되면 p 팩토리얼, q개 중복되면 q 팩토리얼, r개 중복되면 r 팩토리얼로 이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거는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겠어? 얘는 이렇게 되고 뭐 하나 더 여기 쭈르륵 있으니까 이것들로 그러면 케이스를 한번 볼게요. 공식은 이거 하나예요. 그래서 이런 거랑 뒤에 조금 더 다양한 형태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어떨 때 쓰이는지 문제들을 보면서 볼게요. 이 공식은 기억하셔야 돼요. 같은 것이 중복되어 있을 때 한다. 자, 그러면 간단하게 1번 보면 A, A, B 이게 일렬로 다이라는 거 원래는 3개니까 3팩토리얼인데 2개가 똑같네 2팩토리얼로 나눈다. 그래서 3가지. 하나 더. 이건 왜 A가 뒤에 붙었지? A, A, B, A인가요? 왜 이렇게 썼을까? 희한하네. 그러면 4가지니까 4팩토리얼 이렇게 있는데 중복이 3개니까 3팩토리얼 이렇게. 그치? 4가지. 단순해서 그냥 넘어갈게요. 자, 여기 여러 개가 있어도 똑같다. 어딨지? 요걸로 볼게요. 13번. A 하나, B 2개, C 3개예요. 그러면 총 6개니까 일렬로 다이라는 6팩토리얼에서 중복이 2개 있네. B가 2팩토리얼, C는 3개 있네.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되겠다. 계산을 하자면 6, 5, 4에서 많이 쓰지 마세요. 3팩토리얼 얘랑 약분시켜버리고 2 이렇게 해서 얘가 아니지. 이렇게 해서 60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계산은? 이거는 단순해서 이 정도만 해도 괜찮을까요? 확인 안 해봐도 되죠? 자, 그러면 넘어갑시다. 자, 숫자든 문자든 우리가 뭐 자음이든 모음이든 뭐 이런 건 상관없이 다 똑같다. 알파벳이든 똑같은데 알파벳은 하나만 하고 넘어갑시다. 무슨 뭘 할까? 스튜던트로 할까? 자, 얘는 7개인데 겹치는 게 t가 2개 있죠. 나머지는 겹치는 게 없다. 그러면 7팩토리얼에서 겹치는 거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면 되겠네. t밖에 없는 거 맞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알겠죠? 아, 아니다. 양 끝에 모음이 오는 거구나. 큰일 날 뻔했다. 아, 잘못 골랐네. 자, 양 끝에 모음이에요. 자, 그러면 모음이 뭐뭐 있는가 봅시다. E, U 이거 2개밖에 없네. 그치? 그러면 양 끝에 모음이 와야 되니까 여기 있는 E랑 U 이렇게 오든 일렬로 나누는 거니까 U랑 E가 오든 요거는 다른 케이스예요. 곱하기 2를 해줄 거고 나머지 이렇게 배열을 하면 되는데 5개를 배열하는 5팩토리얼인데 T가 중복된다 그랬죠? 2팩토리얼로 나눠주고 이거 다른 케이스니까 곱하기 2를 하면 되겠다. 그리고 이웃하는 것도 원장님 영상에 그 이웃하는 경우도 했었죠? 그래서 얘네들을 붙여서 그 내부에서 돌리는 것만 따지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뭐 이것도 만들 수 있는 자리 이런 것들도 그냥 말만 다르지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얘도. 자, 38번. 이 숫자를 모두 사용해서 만들 수 있는 7자리 정수래요. 그러면 7팩토리얼 0이 없기 때문에 고려할 사항이 없어요. 그 중에 중복되는 거 2, 2개, 2팩, 3, 3개,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되겠다. 계산은 맡길게요. 자, 근데 39번. 저 0이 들어가는 순간 문제가 생긴다 그랬죠? 4자리인데 자, 얘는 0은 여기 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0이 안 오니까 여기 올 수 있는 케이스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죠. 나눠서 생각해야 돼요. 그냥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자, 얘는 왜냐면 뽑아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써야 돼서 그래. 저걸 일렬로 배열하는 것 때문에 1이 오는 경우에는 이제 1을 썼어요. 0, 1, 2 세 개가 다르죠. 그걸 일렬로 나열하면 되네? 3팩토리얼 이렇게. 그치? 이해가 되나요? 자, 얘는 2를 썼어요. 그러면 1이 중복되네? 그럼 원래 3팩토리얼인데 1이 똑같으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줍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되게 단독으로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 하나에서 이제 케이스를 나눠서 확통 문제들이 전체 이제 문제 상황에서 경우를 나눠서 하나하나 셀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중에 더 할 건데 문제들을 푸는 게 그런 하나하나 케이스를 구할 때 얘처럼 중복이 발생해서 그런 공식으로서 쓰이는 거예요. 얘가. 알겠죠? 이것도 잘 알아두세요. 그래서 6 더하기 6과 3이니까 답은 9가 되겠다. 자, 이런 문제랑 대표적으로 우리 예전에 뭐 기억은 잘 안 날 것 같긴 한데 고등학교 1학년 때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누가 누구보다 앞에 오는 경우. 이런 문제를 고등학교 1학년 때도 물어봤는데 그때는 자, 요걸 안 배웠기 때문에 케이스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했는데 얘는 이제 중복 순열을 배웠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자, 알파벳 이걸로 그냥 할게요. 간단하게 5개가 있어요. A가 L보다 앞에 오는 걸 물었어요. 그러니까 A와 L 둘이 생각해 봤을 때 그러니까 5자리에서 AL 뭐 이렇게 오든가 아니면 뭐 AL 이런 식으로 오는 이렇게 A가 L보다 이렇게 항상 앞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얘네들은 어느 두 자리만 딱 고르면 얘네들끼리는 어때요? 이미 배치가 되어 있어요. 경우를 따지는 게 아니다. 그러면 다르게 생각하면 얘네들이 똑같은 걸 취급하면 중복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순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얘네들이 자리가 정해지면 그 순간 같은 문자로 취급을 해버리는 거예요. 난 대문자 X라고 쓸게요. 그러면 X, P, P, X, 1을 일렬로 나열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5팩토리얼에 X 2개 2팩, P 2개 2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나요? A와 L을 자리를 안 치는 건데 A, L, L, A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A가 무조건 앞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같은 문자로 배열해버리면 그 중복이 나누는 경우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이게 대표적으로 중복 순열을 쓰는 첫 번째 케이스. 자, 그 다음에 길찾기 이거 최단 경우도 있죠. 이거는 중학교 때도 있어.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왔을 거야 아마. 그때는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요? 111 그쵸. 물론 그거 써도 돼요. 그거를 지금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뭐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렇게도 할 수 있다. 중복된 걸로. 자, 봅시다. 얘는 뭐냐면 일단 예전 거는 잠깐 다시 그거 경우 생각 좀 해보자면 얘는 예전에 어떻게 했었냐면 여기까지 가는 경우 한 가지 직선 최단 거리가 한 가지 여기도 올라가는 거 한 가지인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이렇게 한 가지랑 이렇게 한 가지 얘네들끼리 더해서 2 더해서 3 더해서 3 더해서 6 더해서 4 더해서 10까지 이렇게 옛날에 했어요. 그쵸? 근데 이제 자 최단 거리로 가는 거잖아요. 자 확통 쪽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오른쪽으로 가는 거, 이런 화살표 방향으로 가는 게 총 몇 번 일어날까요? 어느 방향에서인지 모르지만 만약에 이렇게 갔으면 하나, 둘, 세 번 갔죠. 또는 내가 이런 경로로 갔어요. 그래도 하나, 둘, 세 번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쪽 화살표는 세 번 쓸 거예요. 그리고 최단 경로니까 다시 안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몇 번? 두 번 쓰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총 5번을 움직이는데 오른쪽 3번, 위로 2번을 내가 적절하게 순서를 정해줘서 가면 되는데 똑같은 게 3개, 똑같은 게 2개니까 가지수 세는 게 5팩에서 중복이 되는 3팩, 2팩을 나눈 이렇게 세는 거.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설명을 이렇게 했고 우리 문제 만약에 이게 이런 중복 푼다 그러면 이쪽 3개 이쪽 2개구나 5팩에 3개 2개 이렇게 하면 돼요. 괜찮나요? 그러면 그 아래 거 한번 56번 해봅시다. 괜찮지? 박동원 앞에 거 수원수트 몰라도 행복해요. 그치. 솔직히 말해서 중학교 거 잊어버렸어도 고1 거 잊어버렸어도 다시 공부할 양이 너무 적단 말이야. 고3 때만 공부해도 확동은 할 수 있어서 그나마 수학 중에서 좀 제일 낫지. 어떻게 심화 문제 어려워요? 심화 문제라고는 기준이 모의고사에 29, 30이라 하면 그거는 좀 경우 나누는 게 복잡해서 어려워. 근데 그 전 거는 진짜 확통은 단순 공식으로 대입하는 문제들이 대부분이라 쉬워. 그리고 공식량도 많지도 않아. 비교는 미적에 비교했을 때 얘기하자면 물론 얘만 단독으로 했을 때 몇 개 있긴 있으니까 그래도 미적량보다는 훨씬 적어. 자, 56번은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죠? 7팩에 여기 3개, 위로 올라가는 거 4개. 이렇게 계산은 안 할게요. 자, 이런 단순한 직사각형 형태 말고 조금 더 꼬아있는 거, 이런 거. 자, 이거 뭐 하나 보자면 얘는 여기로 가는 거니까 반드시 여기는 거쳐가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따지고 여기서 여기 가는 거 따진 다음에 어떻게 두 개 어떻게 할까? 더해요, 곱해요? 왜냐면 갔다가 또 바로 가야 되잖아. 케이스를 나누는 게 아니라 갔다가 가야 되니까 곱하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나니까. 괜찮나요? 이거 써보자면 4팩에 아래는 2팩, 2팩 이렇게 되고 위에는 전체 5팩에 3팩, 2팩 이렇게 되는데 곱하면 되겠다. 알겠죠?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거는 그래도 잘려있는 것 중에 쉬운 거예요. 근데 대표적으로 일단 거쳐가는 거 이것도 쉽죠. 이거는 안 잘려 있을 뿐이지 그냥 저기 위에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돼요. 이게 문제가 P를 반드시 거쳐서 가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가 필요 없는 거야. 요 박스랑 나는 이 박스만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아까 위에처럼. 그러면 여기까지 가는 경우 여기까지 가는 경우 따로 세서 곱하면 되겠다. 자, 요거는 쉬운데 못생겼죠? 얘네들이 문제죠. 자, 여기서 67번부터 얘네들이 문제예요. A에서 B로 가는 최단 경로예요. 그쵸? 그럼 얘는 이제는 경우를 좀 케이스를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가는 경우랑 그쵸? 여기까지 가는 경우 센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 하나 세고 여기를 이제 안 들려요. 그러면 여기까지 갔을 때 그 뒤에 세는 경우 또 여기까지 갔을 경우에 세는 경우 이런 식으로 나눠서 생각해요. 잡는 이유가 자 여기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잠깐만요. 내가 너무 어렵게 얘기했네. 이게 잘 안 돼요. 자 이게 방법 내가 지금 풀면서 떠올라서 미안한데 지금 이렇게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랑 아니면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세기 쉽죠? 그런 다음에 여기는 들리면 안 되잖아. 없는 길이잖아. 그럼 여기 가는 경우 반드시 들리는 경우 빼면 되겠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두 개 같은 답 나오는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 그러면
있으면 6개니까 6팩토리얼에 3팩 3팩 이렇게 되죠. 근데 여기 들리는 경우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들리는 경우가 반드시 이것밖에 없어. 그쵸? 최단 거리니까 빼기 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러면 얘는 6, 5, 4에 4, 3팩은 없애주고 3, 2, 1 거기에 빼기 1이에요. 이거 6이니까 19가지 이렇게 나오는데 자 내가 아까 얘기한 반드시 여기까지 들리는 경우 첫 번째 반드시 왜냐면 여기 들려서 가는 거 여기 안 들리잖아. 그래서 경우를 나누는 거예요. 여기 가는 거 두 번째. 근데 여기서 가면 여기 올라가기 때문에 얘를 안 들려요. 얘도 세 번째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원래는. 그러면 여기는 3개. 그래서 3팩에 2팩 이렇게 되고 여기 2개. 얘는 여기서 여기 가는 것도 곱하기 3개에서 또 여기 2개여서 2팩. 첫 번째 더하기 여기는 3개. 거기서 아래 2개니까 2팩. 올라가는 거 역시나 3개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2개 중복 2팩. 그리고 얘는 하나. 그래서 더하기 1 이렇게. 그러면 이게 3, 3은 9, 3, 3은 9, 더하기 1 해서 19가지 이렇게 똑같이 나오죠. 근데 물론 이게 더 어렵네. 그래서 여사건처럼 전체 경우에서 우리 지나면 안 되는 우리 없었던 길은 빼주는 게 이게 조금 더 간단하긴 하겠네. 근데 이게 되는 경우랑 아니면 뭐 경우를 나눠서 생각하는 경우 여기 뭐 2가지 다 풀 수 있겠다. 네, 이게 더 쉽긴 하네요. 경우 따지는 게 그치?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요? 68번. 나왔어? 모르겠어? 맞았어? 둘이 평균이 나왔네 답이. 자 해볼까요? 자 여기 길이 없는데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럼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전체가 5팩토리얼에서 3팩, 2팩 이렇게 나눠주죠? 그러면 여기 없는 길이니까 자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얘는 여기까지 지난 다음에 여기까지 가는 이 경우를 세는 거예요. 가면 안 되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경우 자 전체 3개 중에서 여기가 2개가 중복되죠? 2팩토리얼.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 한 가지 최단거리니까 이쪽 가는 거 한 가지 더 이상 곱할 게 없다. 곱하기 1인 건데 뭐 쓸 필요 없죠? 빼면 되겠네. 그럼 이거 5, 5, 4 2로 나누면 10에다가 3이죠? 그래서 7가지 이렇게. 괜찮나요? 자, 길 없는 거랑 그치 마지막 쪽 덮여있는 거 물로 또는 뭐 물로 덮여있는 느낌이지? 이것도 다를 거 없어요. 자 근데 나는 얘는 좀 크게 덮여있으면 방법이 그거 뭐 이렇게 여러 가지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어준 다음에 있는 길처럼 한 다음에 저기 없는 지나면 안 되는 걸 빼줘도 돼요. 그걸로 그러면 할게요. 그걸로 계속 했으니까. 자, 요렇게 길을 이어요. 그러면 전체 케이스가 4개니까 8팩토리얼에서 4팩, 4팩 이렇게 나눠주죠? 자, 여기서 뺄 겁니다. 그러면 자 없는 길에서 지금 지나는 게 여기 지나는 경우 그쵸? 그런데 잠깐 근데 얘 이거 쉽지가 않네. 여기 왔을 때 이렇게 가는 거랑 이렇게 가는 거 2가지가 나뉘죠. 그쵸? 그런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이렇게 여기서 가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는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경우, 이렇게 두 개를 나눠서 생각해야겠네. 괜찮나요? 그러면 자 여기까지 오는 거 몇 가지예요? 전체 3개 중에서 여기 오른쪽 2번 가는 거 2팩토리얼이 중복되죠? 자, 여기까지 왔어요. 올라갔습니다. 그럼 여기서 시작해서 가는 경우는 없는 경우죠. 그쵸? 그러면 얘가 없는 경우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그것도 두 개로 아니잖아요. 얘는 근데 1로 가는 거나 1로 가는 거나 다 안 되는 거잖아. 왜냐면 이쪽으로 일단 오면 안 되니까. 얘는 그래서 그냥 여기서 따지면 되는 거네. 그러니까 전체 4개에서 2개. 아, 이게 근데 더 복잡한데. 자, 여기로 왔어요. 그럼 여기서도 역시나 이쪽으로 가든 다 안 되는 케이스야. 그러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4개에서 3개가 중복되죠? 근데 이거는 경우를 나눈 거야. 그럼 얘네들은 곱하는 게 아니라 더하기. 자, 근데 나는 이 문제는 크게 덮여 있는 거는 별로 이거 좀 추천하지 않는 게, 자, 어떤 게 더 쉽나 느껴져요? 아까 내가 길 경우 나누는 거 있죠? 봐봐. 반드시 지나야 되는 거를 생각할 때가 오히려 쉬울 때가 있어요. 아까는 길 하나 끊겨 있는 거는 반대가 쉬웠는데, 보세요. 여기 길을 가면 안 돼. 그러면 반드시 이쪽을 지나서 가는 케이스가 있겠죠? 그치? 그럼 얘는 지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쪽까지 가서 가는 케이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가는 순간 여기는 안 지나죠. 그래서 여기만 하나만 더 체크해주면 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이쪽 가는 경우 하나밖에 없고, 그쵸? 이쪽 가는 경우도 하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럼 여기까지 가는 거는 하나, 둘, 셋, 넷 4팩토리얼에서 중복 3개.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거 역시나 4팩토리얼에서 중복 3개 곱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1, 그 다음 1 이걸 더하면 되겠네. 아이고,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나는 이 문제는 이게 더 쉽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가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가? 자, 혹시나 나보다 그래도 원장님이 더 많이 이런 것들은 방법을 아셔서 혹시나 잘 안 되면 다음 시간에 꼭 원장님께 질문해요. 알겠죠? 자,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했어요. 개념 원리 꼭 사와요. 확통. 개념 원리 꼭.